화장품, 향수, 또 편의점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또 젊은 층이 몰려들면서 상권 자체가 활기를 띠고 있죠. 그러면서 주목받는 것이 신흥 상권 그리고 해당 상권에 대한 투자일 텐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른바 리테일 시장에 대해 짚어보면서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CBRE 코리아 김영우 리테일 총괄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예. 상무님, 이거 저 상업용 부동산이 영어로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네, 맞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주거용을 제외한. 네네네. 크게는 보통 오피스, 리테일, 물류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공간을 네. 오피스라 그러고요. 예. 그리고 창고 같은 공간은 물류 어허. 이렇게 얘기하고 뭐 상가나 상업시설, 백화점이나 쇼핑몰, 소매점 같은 곳을 리테일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이 이제 그 리테일 네, 쪽이라는 리테일에 것이죠. 대한 부동산 섹터입니다. 네. 근데 리얼 이스테이트는 자주 듣는데 그거는 뭡니까? 가끔씩 또 커머셜 프로퍼티 그런 용어도 쓰나 네, 보죠. 상업용 자산을 상업용 자산. 상업용 자산을 커머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리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주세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또 특히 리테일 시장이요. 네. 예, 이거 리테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예. 공간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사용자가 만나는 공간이 상업용 부동산인데 네. 거기서 리테일 부동산은 특히 소비자가 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카페에 가서 뭐 커피를 네. 구매를 하시던가 예.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부분도 다 리테일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 리테일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년부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경기는 뭐 내수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 힘들다. 여기저기 뭐 특히 지방 쪽은 더 심합니다만 여기저기 공실에다가 폐업에다가 임대 막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데요. 원래는 이 리테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예. 여전히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더 정치적으로도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불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 저희 MZ 세대, 젊은 네. 세대들의 또 주 소비자층으로 또 떠올랐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시장으로 또 들어오면서 네. 또 어떤 상권이나 어떤 곳에서는 소비가 또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 상권과 예. 신흥 상권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상권은 뭐 기존에 잘 아셨던 그 광역 상권, 예. 강남역, 홍대, 명동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핵심 상권입니다. 예.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확대가 됐던 상권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성수동이나 한남동, 도산공원 같이 이렇게 신흥 상권들이 또 많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네. 예, 기존의 광역 상권, 전통적인 상권에서 좀 예. 파생이 돼서 이런 신흥 상권들이 또 생기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MZ 세대들과 관광객들이 또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전통 상권하고 이제 신흥 상권 구분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신흥 상권하면 지금 말씀 주신 뭐 도산공원, 이제 성수동 이런 쪽은 이제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특징을 뭐라고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비자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팝업 스토어는 제품이나 예.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회사나 브랜드를 설명하기 좋은 그런 방식을 팝업 스토어라고 합니다. 보통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은 F&B, 뭐 예쁜 카페나 맛집 그리고 팝업 스토어로 같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리테일, 뭐 소매점이나 뭐 이런 패션 같은 부분이 진입되면서 큰 광역 상권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공실률이나 임대료도 좀 차이가 확실히 있겠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성수동이나 예. 용산 예. 그리고 한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흥 상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공실률이 저조한 편이지만 전통 상권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공실률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용산을 하시면 용산 중에서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남하고요. 예. 그리고 이태원 쪽, 이태원 쪽. 이태원에서 한강진역, 그리고 한남동 이렇게 보시면 될 한남동.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재개발 통해서 이제 또 재개발하다 보면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거나 또 재개발하면서 아예 상업지구로 또 이제 만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용산에도 글로벌 복합 상권 조성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리테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리테일은 상권이, 네, 상권이. 더 발달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입주자들만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고 네. 외부에서도 유입할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가장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이저 시공사들이 이쪽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담대한 플랜을 가지고 예. 여기서 상업시설을 잘 유치해서 예. 국제적인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리테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용산에서 글로벌 복합 상권 조성을 추진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 CBRE와 HDC 현상과 예. 같이 용산에 정비청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마스터 플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테일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테일에 플랜을 잡고요.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복합 상업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제 분양형 상업 시설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뭐 부동산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위치인 입지,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관리, 운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양형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분양만 하고 거래만 하고 빠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해야지 계속해서 그 상업시설이 잘 흘러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네. 서로 시너지를 내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들끼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은 서로 상충되거나 예. 서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시너지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리고 발주처에서 잘 운영을 해주고 잘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관리를 해준다면은 상업시설은 계속해서 잘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업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 빌딩에 가면은 왜 음식점이 많은데 다 보면 뭐 중식, 일식, 한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고 또 그렇죠. 메디컬 빌딩이라고 그래서 왜 아하.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뭐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메디컬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메디컬이 지금 예. 각광을 받게 된 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거 예, 들어오면서입니다. 의료 쇼핑하러. 네, 맞습니다. 뷰티 메디컬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K 콘텐츠들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K-팝 스타나 K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이 한국에 와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그렇게 좀 변하고 싶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아시겠지만 의협 이슈도 있었기 네네. 때문에 개원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런 수요에 맞물려서 개원 수요도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뷰티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기 예. 때문에 그렇게 곽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상권, 강남, 명동, 홍대 같은 상권에 피부과와 성형외과들이 많이 개원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메디컬 관광을 네. 하는 추세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또 많아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저런 빌딩들은 지나가다 보면은 저 건물주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싶어요. 따박따박 그거 들어오는데 또 참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 또 보면 무슨 뭐 상가 분양받고 뭘 대출 받아가면서까지도 하게 했는데 이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공실인 경우에는 공실인 경우 또 예. 임대료 자체도
이자를 커버 못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도 참 여쭤보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워낙에 이게 이쪽이 아직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에 이 꼬마 빌딩 투자 이거 뭐 경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몇 번 다뤄보기도 했는데 요게 지금 요쪽에 꼬마 빌딩이나 이른바 소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 요쪽에서는 혹시 또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고요. 네네. 먼저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권만 보게 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넘어서 소비자의 트렌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상권에 있는 그 매장들의 매출, 운영적인 측면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권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면은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 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를 하여서 건물의 가치를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또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성수동이 그렇게 뜬다면서요. 네네. 그다음에 용산도 한남동 그쪽이 그러면 상무님 그쪽은 장사가 좀 된다는 거고 그러면 뭐 대부분은 그냥 임대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사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또 장사 좀 되면 오줌 얼마나 또 비싸요? 맞습니다. 그거 다 커버될 정도는 됩니까? 그쪽 경기가. 뭐 장사가.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좀 영업이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또 수요가 모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성수동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은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처음에는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나 카페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면은 지금은 또 글로벌 브랜드들이나 대기업에서 대거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실도 없고 임대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좀 영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예전에 그 신사동 가로수길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참 그 공방이 많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방. 그때 그때는 카페가 아니라 다 이렇게 화실 뭐 공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페 생기고 이러더니 나중에 대기업 자본 들어오니까 임대료 확 올라가고 그 공방 다 쫓겨나서 성수로 갔잖아요. 근데 성수가 지금 이제 대기업 자본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그 공방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다음 상권이 된다는. 다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메디컬 리테일이라고 해서 이게 물론 이제 모여 있으면은 직접 이익이 있을 건 분명한데 또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메디컬 빌딩 또 하나 건너서 이쪽 메디컬 빌딩.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지금 강남권의 메디컬 빌딩 이렇게 둘러보면 엄청 많잖아요. 글로벌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예.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 전 인구 대비 네. 시술 비율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가까운 20% 정도가 시술을 한다. 네네. 예. 가까운 일본만 해도 아직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 아직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관광객 수요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와서 뷰티 메디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뷰티 메디컬 측이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SNS나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 대상으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관광객이나 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뷰티 메디컬에 진입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시니어 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점점 더 그 뷰티 메디컬에 흡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관심 좀 가지란 얘기죠. 관심 네. 가질게요. 네, 그러니까 이 시니어도 이제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 소장님까지도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된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오늘 방송 전에 챗 GPT로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주 이쁘길래 저도 사진 하나 보내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만 챗 GPT가 보기에 저는 영감인가 봐요. 완전 뭐 머리 허연 영감으로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지금
방송 전부터 화나셨어요.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상무님, 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또 시청자분들이 야 건물 투자, 부동산 투자 그거는 그러게요. 돈이 예. 이거 뭐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 하시잖아요. 근데 전에부터 요 조각 투자, 리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고도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뭐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네.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리츠 네. 이 부분도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고액 자산가나 그렇죠. 예, 예. 뭐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네, 네. 방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뭐 조각 투자나 이런 그 트렌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코로나 때 뭐 미술품이나 뭐 명품 네네. 시계 같은 곳에도 같이 조각 투자해서 들어가는 그랬었죠. 경우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역시 뭐 그런 트렌드들이 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이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조각으로 하는 거. 그 플랫폼으로 같이 플랫폼으로? 투자는 예, 맞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네. 수익증권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물을 그 지분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예. 주식같이 조각 네. 투자를 해서 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건물에 대해서 주식같이 그렇게 취득을 하는. 예. 이거 참 쓸데없는 노파심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그쪽에서 무슨 사기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사기는 못 봤지만 네. 아마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예. 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예. 거래가 뭐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 뭐 사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왜 리츠 같은 경우는 또 주식시장 상장된 것도 있고 ETF로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예. 보수적으로 봤을 예. 때는 그 포트폴리오상 ETF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적합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보다 더 꼼꼼하게 투자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보통 월배당 리츠 ETF라고 하면 어떤 수익률, 기대 수익률 높이기보다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짧게 뭐 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상무님 네. 이런 쪽으로 좀 상업용 부동산 쪽에 요 리테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뭘 갖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인터넷상으로나 뭐 좋은 책은 없을까요? 좋은 책이요. 네. 저희 CBRE에 연락을 주시면 더 아, 감사할 것 같고요. 보통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임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임장. 중요할 직접 것 같습니다. 다녀보는 활동. 직접 다녀보는 게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보통 잘 다녀봐야지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나 예.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자주 다녀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꼭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철저한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부동산이라고 그냥 건물이라고 덜컥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짜시고 그렇게 해야지 공실 리스크 예. 그리고 나중에 뭐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